안녕하세요, 여돈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입니다.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검색 포털 사이트 상위에 히토류라는 단어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그 히토류가 뭘까요? 무슨 뭐 영장류, 뭐 포유류 넘어갔나요? 다 아시죠? 5월 초에 그러니까 예상대로 그들이 협상했던 초안대로 미국과 중국이 적당히 무역 협상에 타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. 그런데 양보나 타협보다는 그들만의 뭔가 실리를 따지다 보니까 협상이 불발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. 늘 아메리칸 퍼스트 외치는 그 트럼프, 이 대선 운동 때부터 이 내용을 주창하더니 결국에는 지난 15일에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펼쳤고요. 또 이에 맞서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 관련된 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, 이런 헤드라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앞서서 화웨이 관련된 이슈 영상 보시면 이 얘기가 같이 좀 연결되면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보고 오세요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히토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핫할까? 이렇게 중국에서 정말 히토류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걸까? 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미국이 쫄만한가? 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. 사실 히토류는 저는 한 2009년도부터 2008년? 그때부터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는데, 지금 이게 그렇게 최대 인질극을 벌일 만한 것인가, 그 인질이 된 대상이 바로 히토류입니다.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. 히토류,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?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. 뭐 양서류, 포유류 이런 거 아니죠.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? 전문적인 설명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,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료가 됩니다. 여기서 이미 팍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이미 경제 뉴스를 그동안 쭉 보셨던 분들이실 거예요. 중국이 히토류를 이 화웨이 관련된 중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반격 카드로 들고 나왔다라는 거, 그 숨은 의미, 이미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? 네, 대답해 주세요.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은 뭐죠? 자꾸 질문드려 죄송해요. 들리지도 않는데. IT죠. 맞습니다. 거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뭐 스피드 게임인가요? 바로 반도체입니다. 4차 산업혁명, IT, 반도체는 뭐 유기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, 관련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히토류를 인질 삼아서 미국을 압박해 보지 않을까, 그러한 카드를 그래서 만지작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히토류는 현재 밝혀진 바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. 90% 넘게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. 그 다음을 보면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북한 쪽에서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북한에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. 근데 이건 또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그래서 순위로 보면 뭐 중국,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, 그 다음에 뭐 러시아, 미국, 호주 등의 순서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. 중국은 현재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히토류 금속 16개 공급을 모두 통제 중이라고 해요. 또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80%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히토류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, 히토류가 사실 미국에도 매장되어 있고 채굴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정도의 채산성과 생산량을 확보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더 편한 거죠. 이 부분은 사실 미국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번에 공개했었던 그 3,250억 달러 규모의 관세, 추가 관세 대상 품목에서도 보면 뭐 휴대폰, 태블릿,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데 히토류는 제외시켰어요.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인질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. 지난 2010년에 일본과 그 다오이다오 성 관련한 분쟁이 있었을 때도 최종 카드로 중국은
히토류를 꺼냈습니다.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우리 수출 안 해. 이렇게 해버린 거죠.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한 발자국 물러났어요. 이게 히토류가 수출이 중단돼 버리면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, 심하면 아예 산업 자체가 당장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. 그런데 예전에 일본과 달리 당장에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꼬리를 깨갱 내리면서 알겠어, 그럼 너네 원하는 거 들어줄게, 요런 그림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, 또 해외 글로벌 미국 시장, 중국 시장에서도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채굴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유니온, 또 유니온 머티리얼,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,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. 그 물질 이름이 보니까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물질이에요. 요게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, 자동차 전장용 마그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미 한국 시장에서도 30%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, 2017년 기준으로도 세계 시장 가운데서도 한 11%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. 만약에 이러한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, 수출 중단,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게 또 장기화가 된다면 유니온 머티리얼 외에도 이러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겠죠.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그 히토류 관련된 ETF, 상장지수 펀드가 있다고 해요.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금도 그렇고 또 달러도 그렇고 ETF 이야기 참 많이 드렸었는데,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 히토류 관련된 ETF도 있어요. 이름이, 갑자기 궁금한 게, 미국 주식 하고 계신 분들,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계신가요? 제가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은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컨텐츠가 아주 좋아요. 깨알 홍보 하고 갈게요. 자,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 상장지수 펀드가 굉장히 단기 급등을 했어요. 그 종목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. 히토류 관련된 그 종목의 이름은 베넥, 벡터스, 레어, 어스,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TF 그 이름은 베넥, 벡터스, 레어, 어스, 스트래티직 머티리얼입니다. 어렵죠?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검색어에 REMX라고 치면 이 ETF가 나와요. 최근에 이틀 사이에 주가가 10% 이상 급등을 했고요.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기업인 대노코 히토류, 북방히토, 이거 정말 히토류 관련된 기업이죠. 관련된 이 종목의 주가도 최근에 10%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 이슈가 최근에 터지기 전부터 이미 히토류의 최근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어요.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히토류의 가격이 무려 30%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, 그동안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. 미국과 중국 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난항을 겪자 관련해서 가장 이미 예상을 했던 거죠. 히토류 관련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움직임에 관련된 가격이 올랐습니다. 이게 만약에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관련된 ETF나 또 히토류를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생산 중인 기업들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주가의 출렁임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, 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한 투자는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랄게요. 자,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에 이미 히토류에 한번 당했어요. 그래서 도요타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 히토류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동차 모터용 자석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도 보면은 히토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나 봐요. 50%는 사용을 하니까. 이 히토류의 힘이 정말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왜 히토류를 중국이 인질로 지금 삼고 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마지막 카드가 이 히토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결국에는 히토류 관련해서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데, 결론은 두고 봐야겠죠. 과연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? 부디 두 국가 간에 서로 타협하고 상생하는 그런 상황은 볼 수 없는 걸까요?
참 오늘도 물음표 300개 던지고 갑니다. 자,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.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